창업 3년 만에 오리지널을 인수하고 그 다음 해에 유니콘이 되고 그 다음에 공유 스쿠터 최대 공급자가 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거인이 돼버린 거죠. 오늘부터 중국은 더 이상 카피, 모방만 하는 나라가 아니야. 이제 원조도 우리 회사가 됐어.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해지는 기분이었겠어요. 그렇습니다. 기술이나 어떤 변화들을 보면 항상 웨이브가 오잖아요. 파도라고 하는 그 웨이브는 조금만 그 타이밍을 놓쳐도 얼마 못 그렇죠. 타요. 그래서 빠르게 먼저 타서 오래 멀리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 전파사, 오늘은 마이크로모빌리티 혁신 기업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네.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고프로하고 DJI, DJI, 네. 아이로봇하고 로보라. 로보라. 네. 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곳은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기업이고 한 곳은 뭔가 퇴락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기업들이었는데 이렇게 기업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두 개의 기업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세그웨이와 굉장히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 또 나인봇입니다. 도대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소개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을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마이크로모빌리티의 선구자다. 그럼 세그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그웨이라는 기업을 알기 전에 이 딘카맨이라는 사람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발명하는 걸 좋아해서 당뇨병 환자들이 그 인슐린을 투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집에서도 할 수 있게 휴대용 인슐린 펌프를 개발을 해서 대학교 때 회사를 창업을 하고 오토 시린지라는 회사를 30살에 매각을 했어요. 오토 시린지를 매각한 이후에는 본인의 이제 이름을 따서 데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외부 회사들이 그 회사에다가 R&D를 의뢰를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연구 개발을 했다고 해요. 신부전 환자들이 이전에는 이제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투석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가정용 복막 투석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었고 개발도상국에 가면 항상 물이 이슈잖아요. 물이 항상 네. 오염물을 그 식수로 전환할 수 있는 슬링샷이라는 정수기를 개발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기술들에 관심이 많았고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발명을 했던 굉장한 발명가였고 달파에서 그때 지원을 받아서 고성능 로봇 의수를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발명을 하던 와중에 굉장히 독특한 게 있었어요.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아이봇이라는 휠체어를 만들어서 휠체어가 보통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문턱이 있거나 높이가 다른 곳으로 올라갈 때 항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앞다리를 들어 올려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전동 휠체어를 개발했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만들었던 그 아이봇이라는 전동 휠체어 기술을 진화시켜서 만든 게 바로 세그웨이입니다. 세그웨이는 이분이 이전에 한번 엑시트도 했었고 어느 정도 그 부도 있는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그 프라이빗으로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저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자가 균형 제어 시스템 기반으로 균형이 무너지더라도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그 기술을 통해서 세그웨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서 가다가 서다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제품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DJI 얘기해서 짐벌이 나왔잖아요. 짐벌 기술도 똑같은 기술이거든요.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센서가 XYZ로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서 있는지 위치에 있는지를 디텍션하는 센서인데 이게 발명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게 지금 넘어지는지 누워 있는지 서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아이봇이라고 하는 휠체어가 계단을 넘어가다 보면 사실 무게중심이 바뀌거든요.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제어하고 디텍션 못하면 사실 만들 수 없는 건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치 우리 DJI 짐벌처럼 휠체어가 중심을 잡으면서 넘어가는 그 기술을 이분이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 진저 프로젝트를 몰래 했던 프로젝트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개발 과정을 극비리에 진행을 했어요. 딘카맨이 먼 훗날 내가 성공을 했을 때 자서전을 쓰려고 몰래 이제 옆에서 그 작가를 붙이고 다니면서 모든 걸 다 기록을 했다고 해요. 먼 훗날에 알려지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받았는지가 스토리가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었는데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로 알려져 있는 존 도어.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세그웨이를 시연을 하게 돼요.
근데 세그웨이 시연하는 그 자리에서 제프 베조스는 이게 혁신적인 제품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본인도 투자를 했고, 스티브 잡스가 놀라운데 이게 PC만큼 혁신적인 제품이다. 2,300만 달러 투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분을 한 10% 정도 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 자존심 강한 스티브 잡스가 내가 6개월 동안 너를 무료로 멘토링 해주겠다 라고 해서 6개월 동안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존 도어도 8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그 투자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극찬을 하고 멘토링도 해줬다고 했잖아요. 제품이 없었을 때 투자를 받았다고 그래요. 제프 베조스는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멋지고 놀라운 아이디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려면 내가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얘기들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봤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걸 데모를 해주는데 MVP가 나왔겠죠? MVP를 시연을 하는데 딴 사람들이 이렇게 타봐야 되는데 잡스가 안 내려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잡스를 끄집어 내렸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잡스는 그때 그걸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개발을 했던 것들이 결국은 ABC 방송국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2001년에 세그웨이가 창업하고 2001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게 됩니다. 드디어 짜잔 하고 출시가 됐는데 출시된 걸 딱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5,000달러. 그 당시 환율로 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네, 중고차 하나 살 수 있는 돈인데 저렇게 비싸게 돈을 내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약간 찬물이 끼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애매한 거예요. 20km가 좀 넘는 속도인데 보도에서 하기에는 너무 빠르고 차도로 가기에는 너무 느리고, 그래서 초반에 이게 굉장히 잘 팔릴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거의 뭐 한 5년 동안 3만 대 정도밖에 안 팔리는 저조한 실적을 내게 됩니다. 저도 첫 해 목표가 한 4만 대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6천 대? 6천 대 정도 팔아서 실망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는 엄청 올려놓은 상태였는데 시장의 기대에 맞는 수준의 가격과 절충안을 찾지 못하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냈고, 2003년 정도에 그 조지 부시가 부모님 집 앞에서 이걸 타다가 안전, 넘어지는, 사실 제일 중요하죠. 세그웨이의 굴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됐어요. 이런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얘가 잘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적으로도. 그게 이제 안 됐던 이유가 제일 컸던 거는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으로 저걸 사야 되는데 빠르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첫 시도다 보니 규제 사각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그웨이를 인도에서 이제 타면 안 되는 일부 주에서 인도에서는 세그웨이를 타지 마 이렇게 법안이 막 발의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세그웨이를 타는 사람이 인도를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차도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차도에서 이렇게 달리다가 그 다음 블럭 가면 다시 경찰이 차도에서 타면 안 돼! 인도에 올라가고, 합의돼 있지 않은 그런 규제와 공감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타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는 이제 편의성도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충전 이슈라든지 보관하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이걸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난처했다고 해요. 저거 혹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가벼운 게 36kg,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른들, 남자들도 무거운 무게인데 차도로 가다가 인도로 올라가 그러면 인도로 그걸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안전, 비용, 규제, 그리고 사용성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세그웨이가 저 당시에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장벽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그웨이가 나름 활용도가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관광하고 창고, 넓은 창고에서 또 하나는 경찰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관광 상품 중에 세그웨이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랜드마크 이렇게 다니는 투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샌프란뿐만 아니라 휴양지 국가들에서 세그웨이를 타고 투어하는 패키지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한테는 원의의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걸어서 뚜벅뚜벅 가는데 나는 20km 이상으로 가면서 지적하고 가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굉장히 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특수 비즈니스 분야에서 판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3만 대밖에 못 팔았다.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B2C보다는 B2B 쪽으로 주로 판매가 됐던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B2B 쪽에서 하는 거 말고는 이제 크게 성장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재정적으로 쉽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 또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가 딩카맨이 발명가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제품을 만들고 운이 좋게도 굉장히 빨리 매각을 하거나 누군가 사업 파트너가 나와서 사업이 잘 되거나 해서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이 세그웨이 같은 경우는 예외였던 거예요. 사실 네. 왜 비밀 프로젝트를 했겠어요? 자신감이 있었던 거지. 맞아요. 그리고 이건 정말 내 거다. 그래서 딩카맨이 한 번도 안 했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스스로 운영을 하고 마케팅서부터 모든 거를 자기가 챙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엔지니어나 발명가의 모집과 아집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저 사업화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았다라는 후담들이 많더라고요. 세그웨이가 재정적으로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2009년에 그 영국에 있는 사업가 중에 백만장자 지미 해셀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세그웨이가 B2B에서도 사업이 되고 하니까 얘를 군사용이라든지 건설 현장 전용으로 더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세그웨이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잘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시장의 니즈는 굉장히 잘 읽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집 근처에서 이 세그웨이를 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저도 뉴스 봤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비극이죠. 그것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더 불거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타임지에서 세그웨이를 가장 실패한 10대 기술 중 하나로 선정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미 해슬튼이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 세그웨이를 이제 사모펀드인 서밋 파트너스에 인수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 재편을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세그웨이 같은 시도가 세그웨이 이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을 세그웨이 혼자 열심히 개척해 나가면서 비용 절감도 못하고 사고는 사고대로 나고 규제는 규제대로 존재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쨌건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고 결국 종국에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모든 비즈니스들이 가는 비슷한 루트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그웨이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악재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은 때가 되면 등장하죠. 네. 드디어 때가 돼서 중국이 등장하는데 나인봇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나인봇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 2012년에 창업한 지금으로 치면 겨우 13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죠. 이 나인봇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친구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까올루펑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창업 네.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원래 세그웨이를 뭐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베이징에 가면 명문 대학교들이 많죠. 지난번에 뭐 베이징대, 뭐 칭화대, 린민대 얘기도 했지만 베이양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항공항천대학교.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 항공대학교 같은 거예요. 네.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워낙 호기심이 많고 매사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네. 이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갑자기 나인봇을 만든 건 아니고 유명하지 않은 기업에 들어가서 뭐 온라인 사업도 하고 미디어 사업도 하고 여러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어떤 계기로 산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이난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이난 알죠? 네, 중국의 5대 경제특구 중에 하나인데 네. 섬이에요. 하이난에 가면 산야라고 공항에서 내려서 이렇게 남쪽으로 가면 이제 해변이 나옵니다. 그 산야를 한번 놀러 갔던 적이 있대요. 재학생 시절에. 그런데 산야에서 뭘 만났냐면 관광 상품으로 세그웨이를 타는 게 있었던 거예요. 기계공학과고 워낙 이런 거 호기심이 많은 친구가 세그를 탁 타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때 이제 세그웨이에 눈을 뜹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2년에 가장 친한 친구 왕예랑 함께 창업을 합니다. 친구 이제 8명을 모아가지고 베이징의 골방에서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당시 세그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비싸고 안전하지 않고 네. 여러 규제 때문에 문제도 많았고 사용성도 떨어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맞아요.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아 이거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모방이잖아요. 카피. 그렇죠. 우리는 그냥 카피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볍고 싸게 만들까? 이제 이걸 고민했다고 해요. 네. 드디어 2013년에 프로토를 만듭니다. 네. 프로토를 만들고 양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무게가 10kg 정도 되는 무게에 가격은 10,000위안. 당시 중국 환율로 치면 15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정도인데 그 당시 세그웨이 가격이 중국에서 맞아요. 1200, 1300에 팔았다고 하니까 그거에 비하면 거의 뭐 6분의 1 가격. 출시 첫 해에만 중국에서 2만 대를 팝니다. 세그웨이 전 세계 판매량이 2만 대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 38개국 수출까지 하면서 첫 제품을 만든 회사치고는 잘 나간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소셜 미디어들이 활발하게 확산이 네. 되고 있었고 스마트폰이 또 확산이 되고 있었던 찰나라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 이제 올리면서 핫템이 되고 그러면서 나인봇의 첫 제품이 잘 나가게 되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갈 것만 같았던 나인봇
위기가 옵니다. 창업 2년 만에. 세그웨이랑 관련이 있나요? 맞습니다. 네, 세그웨이가 아무래도 바퀴에 손잡이만 있는 걸로 또 특허를 냈다고 네. 하니까 당연히 특허 소송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2014년에 아까 수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세그웨이 눈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특허에 딱 걸리죠.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그웨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네. 나인본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회사가 더 있는 거예요. 아. 가뜩이나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잘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거기에다가 제소를 합니다. 우리 특허권을 침해했어. 미국에 수입되지 못하게 해줘. 사실은 이제 세그웨이는 그렇게 해야죠.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네. 나인본 입장에서는 이제 막 시작해서 수출하면서 키워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콱 위기가 온 거예요. 혼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창업한 지 이제 2년을 넘었는데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중국의 스티브 잡스, 샤오미의 레이준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레이준은 그 당시만 해도 샤오미의 스마트폰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었을 시즌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죠. 굉장히 많은 회사들 투자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나인봇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우리랑 너무 잘 맞는다 이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의 자문을 해주죠. 지금 너희가 고가의 첨단 장난감을 만들고 있는데 실용적 산업 제품으로 재포지셔닝을 해라. 그래야 많이 팔 수 있고 그래야 시장이 생긴다. 아, 제대로 된 조언을 받았네요, 정말.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샤오미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갖고 있는 부품 공급망이랑 노하우, 생산 시설 다 활용해서 원가를 확 낮출 수 있어. 나인봇에다가 투자까지 하게 됩니다. 샤오미가 이끄는 벤처 펀드와 함께 또 세쿼이어 캐피탈 차이나가 네네네.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함께 8천만 달러 투자를 합니다. 네. 그렇게 이 나인봇은 샤오미 생태계 27번째 자회사가 됩니다. 그동안 벌써 26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나인봇은 샤오미의 지원 아래서 생태계 부품 생산 라인 다 활용한 거죠. 그래서 1년 후 2015년에 샤오미와 협력한 나인봇이 나옵니다. 나인봇 미니가 붙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더 작아지고 더 가벼워지고 가격도 떨어졌겠죠. 네. 1999위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싸진 거죠. 하나로 한 사람은 35만 원, 40만 원이 안 되는 돈이고 드디어 샤오미 브랜드로 나인봇의 세그웨이 같은 전동 스쿠터가 출시가 되는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동안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비싸서 못 산 게 더 비싸서 못 컸을 샀죠. 거예요. 이제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니까 불티나듯이 팔립니다. 2달 만에 무려 10만 대를 팔아요. 그 뒤에 뭐 누적 대수 갱신하면서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나인봇이 운도 좋아요. 나인봇 미니가 출시됐을 때 중국 심천 정부가 굉장히 나인봇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을 합니다. 내연기관 또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은 심천에서는 이제 못 타. 근데 마침 이제 나인봇이 저 저렴한 가격에 저걸 팔기 시작했어. 불티나게 팔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면서 나인봇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되죠. 샤오미 생태계 편입됨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앱과 연동되는 사용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이 만들어졌고 나인봇은 정말 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특허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네. 세그웨이가 2014년에 제소한 그 문제는 여전히 있었고 그런데 나인봇은 이거를 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세그웨이 연락을 합니다. 근데 세그웨이는 어디 우리한테 니네 야 그냥 돈 내. 뭔가 좀 고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모펀드에 넘어갔잖아요. 사모펀드는 어떤 곳입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기술의 뭐 자존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가만히 보니까 차라리 얘네한테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계속 나인봇이 문을 두드렸으나 되게 보수적이었고 협조적이지 않았던 세그웨이가 돌연 나인봇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나인봇에 있는 경영진들이 세그웨이를 찾아가는데 이 세그웨이의 이제 당시 CEO였던 로저 브라운. 이 로저 브라운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가 이제 꽂은 CEO예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기 시작을 했고요. 마침내 2015년 3월 31일 미국 시간으로 도장을 찍게 됩니다. 네. 이제 결국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된 거죠. 그 조건은 얼마인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꽤 많은 돈을 주고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중국에 이 기사가 이제 언제 나가기 시작했냐? 2015년 4월 1일. 만우절 아니야? 이러고 이제 사람들이 사실 처음에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왜냐면은 자기한테 특허 소송을 하고 사업을 못하게 했던 회사를 도리어 가서 먹어버린 거니까. 맞아요. 만든 지 3년밖에 안 된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였던 이 스타트업이 원조 세그웨이를 인수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뉴스가 된 거예요. 당시 이 투자를 했던 세쿼이어 캐피탈 차이나의 닐션이라고 하는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중국은 더 이상 카피
카피, 모방만 하는 나라가 아니야. 이제 원조도 우리 회사가 됐어. 용기를 가지고 세계 혁신을 만들자. 뭐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감 뿜뿜 해주는 굉장히 웅장해지는 기분이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세그웨이는 이제 걱정을 하죠. 이제 어떡하지? 중국 회사 이제 인수됐으니까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야? 근데 나인봇의 까오 랩방은 얘기를 합니다. 경영은 그냥 분리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고용 다 승계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을 만들어. 근데 사실은 세그웨이는 그동안 10여 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40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특허를 나인봇이 이제 다 자기 있게 돼버린 거예요. IP 다. 근데 이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이제 특허로 침해를 받았잖아. 역으로 이제 그 특허를 가지고 네. 전 세계 세그웨이 특허를 침해한 모든 기업을 제소를 합니다. 전부 다 너무 정리를 웃겨요. 해버려요. 그 특허를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최종 특허 전쟁의 승자가 됩니다. 2016년 인수 이제 다음 해죠. 이때 이제 샤오미와 협력을 넘어서 이제 나인봇과 세그웨이 협력으로 나인봇 미니 프로라고 하는 모든 게 들어간 집적된 세그웨이 미니 프로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무려 $500. 우리나라 치면 6, 70만 원. 지금 그래서 보시면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 비싼 100만 원 넘는 스쿠터들도 있지만 30만 원, 40만 원짜리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모노휠이라고 해서 바퀴 하나짜리도 이제 만듭니다. 전동 킥보드도 만들고 심천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수많은 전기로 움직이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들의 다양한 라인업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운이 좋게도 2017년, 18년이 혹시 어떤 때였는지 혹시 기억이 되세요? 공유 플랫폼이 막 맞습니다. 나왔어요. 공유 자전거, 네. 공유 스쿠터가 갑자기 막 뜰 때였어요. 맞아요, 왜냐면 스마트폰은 맞아요. 이제 모두가 갖게 되었고 위치 기반으로 어디에서든 이제 이걸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딱 들으면 알만한 회사들, 라임, 버드, 그 스쿠터 80% 이상이 전부 나인봇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운이 좋은 거죠. 마침 전동 공유 킥보드 시장이 열렸는데 나인봇이 만들어 사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2018년 한 해만 매출이 6배가 성장을 합니다. 기업 가치도 15억 달러를 넘어서 유니콘이 돼버려요. 창업 3년 만에 오리지널을 인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유니콘이 되고 그 다음에 공유 스쿠터 최대 공급자가 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거인이 돼버린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실력도 되게 중요하고 빨리 움직이고 도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운이 너무 좋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인봇은 그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성장을 했고요. 2020년까지 뭐 가파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딱 2020년에 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인봇은 질주합니다. 왜냐면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이동은 해야 되고 그때 핫해진 게 또 하나가 있죠. 배달. 나인봇은 코로나 때도 납니다. 그래서 나인봇이 2020년 10월에 드디어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돼요. 2020년은 사실 세그웨이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해잖아요. 2020년에 퍼스널 트랜스포터를 단종하게 됩니다. 네. 단종할 때까지 13만 대를 팔았고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죠.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진짜 세그웨이의 헤리티지는 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상장과 함께 어쩌면 그게 정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 그 코로나가 터지고 상장 이후에 멈출 법도 한데 얘는 더 날아갑니다. CS 가서 봤던 게 기억이 네. 나는데 전기 자전거라든지 엄청 다양한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고 사람들은 더 큰 니즈를 갖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고카트라고 카트. 네, 경주용 카트 네. 뭐 이런 카트도 만들기 네네, 시작했고요. 맞아요. 배달용 로봇, 자율주행으로 가는 네. 수많은 디바이스들.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도 네. 최근에 열심히 하고 네, 있더라고요. 로보틱스. 사실은 까올루펑이 처음에 창업할 때 로보틱스를 하고 싶어서 창업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꿈꾸고 있었던 로보틱스를 여기다 조합을 하기 시작을 한 본인이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나니까 그 맞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내가 원래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거를 맞습니다. 다시 도전하게 되는 멈추지 않는군요. 네, 저는 이 까올루펑이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얘기가 네. 하나가 있는데 스타트업은 끊임없이 소비자의 변화하는 취향과 품질을 쫓아서 새로운 방향을 탐험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과 제품 개발을 집중해서 파도 타기 선수가 돼야 된다. 기술이나 어떤 변화들을 보면 항상 웨이브가 오잖아요. 파도라고 하는 그 웨이브는 먼저 타야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그 타이밍을 놓쳐도 뒤쪽에서 타면 얼마 그렇죠. 못 타요. 그냥 네, 쑥 맞아요. 가라앉고. 그래서 빠르게 먼저 타서 오래 멀리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제품 개발을 통해서 빠르게 타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 감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네. 파도를 타려고 하면은 잘 골라서 타야 되잖아요. 좋은 그렇죠. 파도를.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의 이동에서 물건의 이동까지 전부 다 우리가
커버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창업 10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만들어낸 이제 스타트업 CEO가 됐지만 사실 구글링을 해보면 별로 이 친구 얘기가 안 나와요. 은둔형이라고 합니다. 약간 텐센트 마하통이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언론에 맞아요. 잘 나서지 맞아요. 않지만 그 뒤에서 어마어마한 물밑 작업과 투자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까올펑도 나이는 어리지만 게다가 미국 유학 경험도 없고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경험도 없고 정말 조그만 회사에서 이 정도 만들었다는 것만 봐도 놀랍고 또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너무 멋지네요. 네, 저는 세그웨이도 되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딘 카멘이 없었던 카테고리를 만들어냈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발견해서 그거를 푸는 첫 번째 시도를 한 게 딘 카멘이고 세그웨이잖아요.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망했죠. 나인봇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리더가 되었고 이 퍼스널 모빌리티 또는 스마트 모빌리티,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를 장악하고 있게 된 원인은 뭘까? 이걸 우리가 좀 배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인 것 같아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심리적인 한계가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세그웨이는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이 안 되는 수준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초반에. 그 다음에 안전성 이슈도 나오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아지는 데 있어서도 컨트롤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이후에 시장이 빨리 변하고 고객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도 대응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딘 카멘이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얘기들 해줬지만 딘 카멘은 워낙 똑똑하고 엔지니어로서 업적도 많고 하다 보니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았다라는 네네네.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가격도 결국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접근하기 그쵸. 어려운 장벽이었고 그럼 이걸 어떻게든 낮춰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못한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이 안 되다 보니 판매량은 저조하고 사실 사고가 났다는 것만 봐도 문제의 요지들이 사실 기술적으로도 네. 존재하고 사용성에서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나인봇 같은 경우는 레이준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잖아요. 비싼 장난감 갖고는 안 돼. 상업적으로 필요한 제품이 돼야 돼. 곰곰이 잘 귀담아 듣고 실제로 그걸 했고 레이준을 믿고 샤오미를 믿고 열심히 그 생태계에 들어가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었고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을 그래서 잘 활용한 거죠. 그리고 때마침 운이 좋게도 좋은 일이 막 네. 터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타이밍, 운이라고 하는 것도 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나인보다고 비슷했던 시도를 했던 그 수많은 기업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나인봇만 살아남은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게다가 나인봇이 고객 지향에 있어서의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만들어내고 기술적으로 R&D 투자를 하면서 자이로스코프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카메라 비전에서부터 AI까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집약해서 고객의 문제를 푸는 많은 제품들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CS 가면 자동차도 있어요. 정말 많은 네. 포트폴리오들이 있고 미국은 여전히 세그웨이 브랜드로 아시아는 나인봇 브랜드로 세그먼트를 나눠가지고 여전히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고 전 세계 공유 플랫폼과 함께 협업하면서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놀랍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가 막 크고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유니콘이 되고 그러면 자만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세그웨이 브랜드를 잘 활용을 해서 그 브랜드를 그대로 미국의 시장에서 활용을 하고 기존의 팬덤들을 그대로 유입을 시키는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특허 위협을 받았는데 발상을 전환해서 오히려 회사를 사들이고 포용해버리는 자세가 굉장히 스타트업에 유연하면서도 기민하게 움직이는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무려 10여 년 이상을 먼저 시작했던 원조 세그웨이를 짝퉁을 만들던 중국의 조그만 회사 나인봇이 결국 인수를 해서 지금은 세그웨이 나인봇으로 전 세계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작았지만 지금 엄청 큰 기업의 얘기를 우리가 해봤는데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는 작지만 본인의 코어 역량을 키워나가면 언제든지 경쟁자를 뒤집어 엎고 클 수 있다라는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찌됐건 중국에서 시작되는 이런 혁신들이 지금 끝이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주의 깊게 고민하고 관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많은 인사이트 들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